우리가 이제 전에 기본, 책만 읽었을 때는 음.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말씀하신 곳, 그곳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 네. 그 다섯 사문에게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 우리말로 하면 부처를 이룬 부처님이 되신 곳은 보드가야예요. 보드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7시간 차를 타고 간 곳이 있죠. 네. 네. 쿠시나가 어디를 갔을까요? 쿠시나가라는 돌아가신 곳. 돌아가신 곳. 바라나시 쪽을 갔잖아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바라나시에서 30분 더 가면 사르나트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걷기 명상 해봤던데 그곳이 다섯 사문한테 처음 법을 설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그 스리랑카 절에 다른 곳하고 다른 곳의 불상은 다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혼자만의 불상이지만 그 사르나트에 있는 다른 절들에 있는 불상은 다섯 수행자가 같이 있어요. 다섯 비구가 같이 있죠. 예. 그곳입니다. 예, 다섯 사문한테 처음 말씀하신 곳은 사르나트의 녹야원,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녹야원 사슴동산이어서 예, 우리말로는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사슴은 그렇게 뛰어노는 곳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으니까. 근데 이제 저쪽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저쪽 그 숲 쪽으로 이게 뭐랄까 좀 숲처럼 생긴 쪽 그쪽에 가면 사슴이랑 뭐 몇몇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 경까지는 우리가 마쳤어요. 예.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을까요? 기억나실까요? 팔정도 사성제 예, 그러니까 중도 예,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법하셨는데 그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고성제 들어가 있고 집성제 들어가 있고 멸성제 들어가 있고 도성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도성제가 팔정도. 팔정도는 다른 말로 중도. 예. 고에 대해서 이것이 고구나. 괴로움은 몇 가지로 오는데 붓다는 어떤 것을 가장 강조하셨는지 고가 오는 조건들, 환경 조건, 원인. 탐진, 체험.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대체로 우리 세상에서 날씨, 영양, 마음 네 가지가 있어요. 고가 오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은 이 날씨나 영양이나 마음에서 오는 거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금방 소멸이 돼요. 근데 붓다께서는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다른 걸 강조했어요. 고가 오는 종류 가운데 가장 강조한 우리 행동, 말과 마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이 신구의 업으로 오는 고를 가장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그랬을 때 탐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 종류가 이제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아까 생로병사도 있고 애별이고도 있고 구부득고도 있고 원중해고도 있고 오온성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묻고 답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지 이게 내 것이 돼요.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듣고 말면 이제 계속 극적하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알 듯도 하고 생각이 날 것도 같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뭔가 글귀도 생각나고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그걸 설명을 하라면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맞아요.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놓고 앉아서 가르침. 예. 너 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너 고가 뭔지 아니? 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니? 막 이러고 계속 말을 해야지. 한 번이라도 이걸 내가 꺼내서 말을 해봐야지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가만히 그냥 들은 걸로만 그냥 한 번 들었다만 정보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뇌, 우리의 이 좌뇌한테 계속 쏘가요. 이 좌뇌가 뭐를 관장하냐면은 지금 상황을 갖다가 재해석하는 재주가 있어요, 얘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주고 좌뇌한테만, 그러니까 이 좌뇌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건데 우뇌는 왼쪽 눈,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얘를 주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 좌뇌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분명히 이걸 치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거 마늘 찌우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왜 마늘을 찌면 좋은데? 절구처럼 생겼잖아.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좌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데다가 써먹는 거야. 그건 심각한 일인데. 예, 그래서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안에서 이걸 객관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 애가 이 좌뇌예요.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걸 냉정하게 이성으로 객관으로 보는 힘이 생기면은 이거는 지금 내 안에 탐진치가 문제를 일으켜서 온 현상이야 라고 보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힘이 없으면 좌뇌가 바로 야, 걔가 너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좌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더 많이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 언어인 거고, 원래 이런 기능이 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원래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게 된 원인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행동하고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럴까 하고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이를테면 특히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멀쩡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발작.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게 우리 뇌과학에서 보면 좌뇌와 우뇌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들, 이게 다발들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좌뇌와 우뇌 사이 중간에서 얘네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냅스, 뭐라고 그러죠? 시냅스라고 그러나? 예. 뉴런,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쪽 정보를 이쪽에 해갖고 서로 조화롭게 하는데, 어쨌든 한쪽을 막아버리고 얘기하면은 각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러는데 그 발작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잘랐대요. 거기 이제 막 발작하는 동안에 걔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그것을 잘랐더니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좌뇌가 그랬다고 핑계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불교관으로 보면 걔가 탐진치인 거예요. 탐진치가 거기서 그러네.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예. 그 신경 그 물질을 다 자르면 안 되나요, 그럼?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또 문제가 어디서-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정말 박학다식하고
전문가였었는데 어느 부분이 굉장한 전문가였는데 다치고 나갔고 다른 건 다 인지를 해. 그러니까 우뇌가 활동을 하니까 다른 건 다 인지는 해. 근데 좌뇌에서 언어 담당을 하는 애가 고장이 나니까 낱말 딱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그 낱말 하나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행인 거예요. 수행밖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 게 좀 개발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이 힘이 키워지면 어떤 게 되냐면 상대방이 좀 막 너무 어떤 데는 어거지를 피우거나 예, 막 진짜 막 속 터지는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이러면은 같이 나의 좌뇌와 제 좌뇌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같은 탐진칩에 서로 이제 탐진칩끼리 부딪히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힘을 키웠잖아. 아 이거는 탐진치 오치온이 하는 일이야라고 알고 알아차림이 되고 알아차림의 힘이 계속 커지면 쟤는 지금 탐진치에 제가 지금 화에 휘둘려 갔구나. 꼭두각시가 되어 있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구나 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 뇌과학의 언어로 하면 제가 지금 좌뇌한테 놀아나는구나. 감정적인 낭비나 소비가 예, 덜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뇌과학이 발달이 안 되고 그 연구 결과들이 안 나오고 그랬을 때는 설명하기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얘기하기를 그냥 탐진치라는 얘기를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욕심만 부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쟤만 그러면 욕심 부리고 나는 그럼 바보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는데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얘가 좌뇌에서 이런 거를 관장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탐진치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그거 따라가지 못해 궤변을 막 쏟아놓으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있잖아 하고 얘기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상대방은 그게 너무 발달돼 있는 거죠. 설득당해가지고. 예. 설득이 아니라 나중에 야단을 맞고 있는 거야. 요즘에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런 것에 힘이 없으면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상황,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썩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칭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는 게 좋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틀에 맞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설정해놨던 그 틀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만 그 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안 좋다고 할 거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거, 이게 마음 작용이라는 거, 이게 좌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네팔 공항에서 경전 읽었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네. 눈비니부터 읽을 거였는데 미리 땡겨 읽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느 장소 거를 택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느꼈던 며칠이지만은 그 느꼈던 것을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었던 게 칭찬과 명예 뭐 이런 거에 연연히 하지 말자. 네, 그거가 독이 된다라는 말씀. 그걸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막 다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정말 그냥 덤덤하게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좋구나 하고 알아차림하면 될 문제인데 와서 일부러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난 겁난다고. 근데 어느 정도의 그냥 이런 어떤 그 상황과 저기에 따라서 그 서로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런 정도는 네. 이렇게 하는데 뭐
정말 제가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좀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 동네 뭐다 하고 앉아 있다고. 제가 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일부러 저도 좀 연습을 해요. 그래서 다섯 사문에게 붙다가 설법하신 장소는요. 그래서 꼬리에 무는 질문을 내 스스로한테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설법을 하셨는지 나중에는 이제 사성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는 그거를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예. 열심히 가르치듯이 공부를 예, 해요. 예, 예. 제가 늘 얘기를 그 말하면서 나는 안 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그 내가 가르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내 가르치듯이 공부를 하라고 늘 우리 두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지금 안-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먼저 좀 알았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게 되겠는데 이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가 되는 거죠. 네, 나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하다 보면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한테 지금 일러주는 말인 거거든. 그러면은 나는 그걸 들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먼저 그런 행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쥐도 안 되는 걸 왜 남한테 얘기해? 이제 제 자신한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안 하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 저는 늘 그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기를 먼저 내게. 근데 이 담마 공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 길이 맞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늘 그거를 흔드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그걸 흔드는 이 상황들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가장 최근의 예로 보기를 들자면 이제 제가 항상 긍정 마인드 얘기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잖아. 이런 식으로 빨리 긍정의 마음가짐을 하라고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뜻밖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먼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쓸데없는 말이 된 것뿐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를테면은 이번에 우리 이제 성지순례 했을 때 뭐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자그마하게 어떠한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건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알려주지 않은 일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꼽아보면은 그런 일들이 의외로 있었거든요. 꽤 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도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특별한 무언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누군가가 재빠르게 긍정의 상황으로 돌리고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동참을 함으로써 그게 그냥 하나의 즐거운 한순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일이 그냥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전이 느닷없이 됐을 때라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네. 또는 가이드의 그 갑자기 그런 집안에 우환이 생겼던 일이라든가 뭐 또는 뭐를 놓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릉버시 저 가사를 호텔에다 놓고 왔을 때라든가 거기에서 그걸 왜 놓고 왔어? 뭔 생각했어?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까를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 손을 끌어다 자기 머리를 탕탕 때리는 거야.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이제 끝나서 생각이 그래서 바로 가이드한테 가위 좀 구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 걸 가지고 잘라서 쓸 수 있는 그거는 이것의 가장 큰 쓰임새는 어쨌든 함께 이걸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광이면 긍정의 방향으로 우리가 공항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내가 떨어지지 않고 나는 같이 또 그냥 나가버리면 이 혼자 남은 분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이랬을 텐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나은 상황이 될까 이제 이런 식의 한 번도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것을 빨리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삶에서 훈련이 되면은 그러니까 막 얼굴 붉히고 막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그냥 바람 불었다가 해 떴다가 그냥 비 오는 것처럼 그래 자연 성품의 일처럼 그건 자연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사가 사람이 하는 일임에도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툭툭 터질 수가 있는데 많죠. 예. 많고 좀. 그러면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또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빨리빨리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누구 탓을 하거나 뭐 이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막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특히 가족여행 하는 경우에 빨리빨리 못 챙겼다고. 예, 막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막 너 아까 꾸물거려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꾸물거려가지고 뭐 이러면서 서로가 막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생각만 해도 진짜 힘들다. 이번에 왔는데 어제 그저께 딸내미가 왔는데 수강 신청을 자기가 했는데 제가 분명히 전공 필수를 빨리빨리 먼저 찍어서 그걸 먼저 해라. 근데 그걸 깜빡하고 교양하고 전공 필수를 딱 했더니 인원 초과라서 수강을 못한다 그랬대요. 조교님한테 물어봤더니 2학기 때 들으면 된대. 1, 2, 3, 4로 가면 1학년 때부터 들어지 1, 2, 3, 4를 다 됐잖아. 가만히 듣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청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먼저 너 바보같이 그것도 제대로 못했냐고 엄마가 없으니까 뭐 하나 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여기까지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 더 속상하지. 그렇죠. 본인이 속이 상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네. 그래도 엄마가 아직까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 3학점은 4학년 때 가서 들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2학기에 따라갈 수 있는지 교수님한테 청강이 가능하다면 메일을 써 구구절절히 밤에 그 방법밖에 없다. 아니 혹시 누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포기를 해도 수강 신청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청강을 해서 2학기 때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청강을 안 해도 따라갈 수 있는지 담당 교수님한테 메일을 써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커뮤니티가 너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묻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네, 물을 일이 없어.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어야 돼. 거꾸로 됐어. 옛날에는 모르면 다 어른들한테 우리가 그렇죠. 물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상황.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이 마음의 힘, 이거를 잘 배워놓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예, 이 세계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니까 당연히 미지인 거지만 우리는 젊음은 경험했지만 우리의 젊음하고 다른 젊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젊은 세계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작용, 이 마음의 이 어떤 원인과 작용, 이 현상들, 이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이제는 아이들한테 그냥 휘둘려야 돼요. 네. 네. 똑같아. 네. 무서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모든 이치는 똑같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그 생각이 상황을 일으키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오는 결과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 이게 지금 뇌과학으로 하면 지금 자네한테 지금 쏟고 있구나. 우리 지금 수행 관점에서 뭐, 아 저거 탐진치에 지금 휘둘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해안이 생겨야 돼. 지혜가.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조금은 나은 어른. 예, 같은 이왕이면 같은 나이의 그런 연령층에서는 그래도 좀 저 분은 다른 어른하고는 조금 뭔가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할 수 요즘 있는. 아이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홍수고 어르신은 부재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예,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꼰대 이런 말도 안 해. 네, 자기하고 이제 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 예, 거지. 예, 예. 자기 부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있으나 부재. 없으나 똑같은 존재가 네, 된 그리고 거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의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네 능력껏 살아야지 뭐 그거 갖고 욕심부리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왜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미리 말해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 아는 분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인도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정말 이랬다고? 왜 이럴까? 인도 문화가 진짜 뭐가 인도 문화일까? 막 이런 막연하게 궁금증, 의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어디에다가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어른 스님들이고 누구고 간에 다 내가 봤을 때는 나하고 같은 수준인 것 같았어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분도 기껏해야 이게 책으로 본 그것으로 전부고 그러니까 나는 그 속살을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속내를 어떻게 듣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그러니까 3개월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4, 5일 전에 딱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반은 미국에서 살고 반은 인도에서 살면서 반에 집을 얻어놓고 10년 넘게 거기서 살면서 빨리어 힌디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브라만 계급집에서 방을 얻어놓고 살면서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보신 분을 그 불교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했던 게 다 풀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되게 내가 다니면서 인도라는 나라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돼갖고 와갖고 난 너무 이제 그게 벅찼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인도 갔다 오고 며칠 안 됐을 때 이제 여기 막 오락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찍힌 거야. 그래서 네 법회입니다 하고는 스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하는 소리까지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누구예요? 하고 하니까 예, 예. 아이고 우와. 그러지 않아도 인도 보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생각 많이 했었다. 그랬더니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저기를 이야기들 서로 이제 그래서 1시간 동안을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집을 사셨다니까 너무 잘 됐다고 꼭 들리겠다고. 인도 갔다 왔다고 하시지요. 예. 아니 그래서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호텔로만 돌아다니면서 보름 동안 갔다 왔다고 인솔에서 갔다 왔더니 스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 건강도 그렇고 우리는 다들 건강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인도를 느끼라는 의미에서 고생보다는 그 수행자 모두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정도를 느끼시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녀왔다 했더니 스님 그거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사실 정말
그렇게 한 달 이상 거기는 진짜 인도는 너무 넓어서 사실 한 달 갖고도 모자라지만 사실 정말 인도를 느끼려면 현지인들하고 맞아요. 더 부딪히는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일행 속에서는 그럴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는 그러기에는 건강도 안 따라주고 나 당장 나더라도 그래서 그냥 경전 속의 어떤 그 장소를 그래도 겉핥기 식이라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아우 너무 좋았다고 스님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 인도에 살 때도 항상 보면은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찍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2011년도 그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돈 버리면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한 곳에서 며칠만이라도 머물면서 한 곳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느끼고 가는 게 진짜 성지 순례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비싼 돈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는 근데 진짜 그래서 나는 그때의 경험 그 성지순례의 경험은 너무 안 좋았고 대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버스 타고 물어 다니면서 그렇게 나머지 유적지 그렇게 다녔던 게 오히려 나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돼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진짜 이틀 정도씩은 이렇게 머물면서 명상이라도 하고 오는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 보름 동안을 그렇게 잡아서 7대 성지 갔다 왔다 했더니 아이고 너무 좋다고 너무 잘했다고 아우 너무 잘하셨죠 스님 덕분에. 그렇죠. 저도 아. 그거 보고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 하면은 운동화 신고 뛰어야지만 따라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면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영어 잘 안 돼도 그냥 혼자서 다니지. 근데 여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무리해서 간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사실 중반쯤 됐을 때 그 유무따님이 와갖고 나한테 일부러 얘기했던 게 스님 법회표 여행 음, 그거 잡자고 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네. 이런 식으로 음, 가자는 거예요. 스님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잘 없다고.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서 막 해마사리님이라든가 수만나님 이런 분들은 그 수바따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 여행을 몇 번 해본 분이고 국내에도 이제 제주도를 그런 식으로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 관광지가 제주도인데 제주도도 관광지 위주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나님이라는 테마살님은 한 직장이었고 그 직장에 같은 동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동갑들끼리 한 번씩 이제 휴가 내가지고 그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한 이틀 뭐 월차 내면은 4박 5일을 갔다 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같은 데를 쉽게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냥 다닐 때는 맨날 뭐 남들 가는데 다 가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다니고 먹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김하사리님이 이제 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스님하고 같이 가자 이래갖고 제 비용을 다 대줘가지고 한 번 해서 한 2번을 그런 식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랑 코스를 이제 제가 잡는 거죠. 근데 코스라는 게 다른 거 없어. 그냥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관광지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산책로.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산책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 그것도 막 사려니 같은 데는 막 우르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데는 규레리 쪽을 제가 선호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고, 해안가도 뭐 누구나 가는 막 코스 막 가는 게 아니라, 좀 올레길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그리고 반드시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는 거 차 마시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졌더니 너무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너무 좋아들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이라는 것이 그 옛날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행기를 쓴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여행기를 썼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관광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가 돼. 그리고 맛집 먹으러 가는 거가 이렇게 변질이 많이 됐잖아요.